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 작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심으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울리는 텃밭 작물들을 함께 심어서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작은 크기의 텃밭을 더 넓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물 섞어짓기의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면 작물들도 잘 어울려 자라고 잡초와 벌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텃밭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혼작을 하면 한 가지 작물을 계속 심었을 때 나타나는 연작장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아이디어 5가지를 빠르게 공유해 볼게요. 작년 5월 초 가지 모종을 심었습니다. 가지는 넓고 크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작물 사이의 간격을 적어도 40에서 50cm 이상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의 텃밭 공간에 땅콩을 심었어요. 가지와 땅콩은 모두 봄에 심어서 늦가을까지 쭉 키워야 하는 작물이라 공간을 비교적 오래 차지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함께 키우면 작은 텃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땅콩이 자라나면서 땅을 점점 덮어가면 잡초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덤벼드는 벌레들을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죠. 농사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가지처럼 질소 성분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과 콩 종류를 함께 키우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땅콩은 굳이 모종을 사지 않아도 마트에서 구입한 생땅콩을 직접 땅에 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발화가 되지 않는 땅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미리 불려보고 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텃밭에 직접 심으면 좋습니다. 가지가 열리기 시작하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수확합니다. 땅콩은 그 밑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죠. 단 2그루의 가지나무만 있어도 봄에서 가을까지 충분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매주 가지를 수확하고 노화된 잎이나 아래쪽에 널쩍하게 자리한 잎은 잘라줍니다. 아래쪽에선 땅콩도 계속 잘 자랍니다. 비닐 멀칭을 한 경우 노란 땅콩꽃이 피었다면 꽃에서 땅속으로 잘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비닐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땅콩이 자라는 만큼 가지도 점점 위로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방해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지나무를 슬슬 정리할 때가 되었네요. 땅콩을 먼저 수확해 보았어요. 가지나무는 2그루만 키웠는데 그 사이에서 캔 땅콩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땅콩을 수확하고 가지나무도 정리하면 됩니다. 오이나 호박 같은 넝쿨 작물을 심은 공간 사이사이에 작게 자라는 허브나 꽃을 같이 심으면 좋습니다. 넝쿨 작물들은 잡고 올라가는 데 필요한 지주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더 높이 올리면서 키우고 싶어서 터널 모양으로 지주대를 만들어서 오이, 호박, 애플수박 같은 것들을 심었는데요. 터널의 가운데 남는 땅에 생강과 한려나를 심었어요. 겨자 맛이 나는 먹을 수 있는 꽃인 한려나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호박이나 수박의 수정을 위해 꿀벌들을 유인하는데도 꽤 효과가 좋죠. 샐러드 만들 때 활용하려고 한려나를 심고 싶었는데 따로 공간을 내기보다는 터널의 중간에 심어서 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았어요. 한려나가 한창 꽃을 피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생강입니다. 생강은 여름이 되어서나 늦게 싹이 나오고 생각보다 생육기간이 긴 작물이어서 따로 공간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이나 호박 넝쿨 아래 심으면 텃밭 땅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생강은 거의 한여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한여름 무성이 자라나는 오이와 호박 잎사귀들이 강한 햇빛에서 생강을 보호해 줍니다. 살짝 그늘도 주면서 적당한 습기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서 생강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늦가을이 되면서 오이와 호박도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고
정리할 때가 오면 생강잎도 이제 갈색으로 변하려고 해요. 오이 그늘에서 자란 생강을 수확해서 1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4월 초가 되면 양배추나 브로콜리 모종을 사서 심습니다. 모종일 때 크기는 상추나 다른 잎채소들만큼 작은데 나중에는 크게 자라는 작물이죠. 그래서 충분히 잎을 뻗으면서 자랄 수 있게 간격을 넓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봄에 모종을 심을 때 간격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싶지만 나중에 잎이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50cm 정도 간격을 두어야 돼요. 근데 처음엔 이 사이의 공간이 아깝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잡초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양배추가 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여러 해 묵은 상추씨를 왕창 뿌렸는데 이러면 잡초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묵은 씨앗이나 사용하지 않는 씨앗을 밭의 안 쓰는 부분에 뿌려 놓으면 오히려 잡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적화무, 20일무라고 불리는 레디쉬를 심으면 꽤 유용합니다. 이름 그대로 빨리 키워서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채소여서 크게 성장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키워서 수확할 수 있어요. 양배추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널따란 잎이 땅을 가려주어서 잡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된답니다. 양배추 모종을 심고 옆에 상추나 치커리 씨를 뿌려 놓으면 어느 정도는 벌레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겉잎은 벌레를 많이 먹었지만 맛있는 양배추를 충분히 수확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 만족합니다. 고구마와 토라는 너무 작은 텃밭이라면 부담스러운 작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키워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텃밭을 매주 가서 매주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작물일 수도 있어요. 작물 가격도 높은 편이고 심어만 놓으면 키우기도 쉬운 편이니까요. 고구마를 심은 밭 중간중간에 토란을 같이 키우면 단조로운 텃밭이 예쁘기도 하고 수확 시기와 방법이 같아서 한꺼번에 2가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답니다. 고구마만 심었을 때보다 토란이나 옥수수를 함께 키우니까 텃밭 풍경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수확할 때도 물론 더 풍성해요. 잎채소 모종을 심었습니다. 근데 텃밭엔 이미 자라고 있는 작물들이 있죠. 돌나물입니다. 이른 초봄부터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돌나물이에요.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자라고 있는 거라서 그냥 뜯어와서 텃밭에 대충 던져두기만 했는데도 잘 자랍니다. 땅 위를 기어가면서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는 형태로 자라게 되어서 스스로 땅을 덮어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돌나물이 멀칭제의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뿌리를 깊이 뻗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은 작물이랑 경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잡초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해줍니다. 한여름의 텃밭입니다. 깻잎이 자라고 있는데 아래쪽엔 돌나물들이 있어요. 물론 봄철 필요할 때마다 수확해서 샐러드나 무침, 물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돌나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마트에서 구입한 돌나물을 텃밭에 그냥 대충 심어 놓아도 뻗어가면서 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수박을 2층에서 키우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애플수박은 지주대와 비교적 넓은 땅이 필요한데 땅이 부족할 경우 2층으로 올려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잎채소들을 심고 옆엔 애플수박 모종 2개를 심었습니다. 위쪽으로 줄기를 잡아주면서 키웁니다. 잎채소들은 대부분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50cm 지주대를 사각틀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 발로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애플수박이 이 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애플수박을 깨끗하게 키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차광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래쪽 작물들은 강한 햇빛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작물들을 섞어 짓기 해보면서 공간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고 더 다채로운 텃밭 풍경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혼작하면 텃밭에 있는 벌레들의 특성을 관찰하기도 좋습니다. 함께 심었는데도 특정 벌레가 달려드는 작물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텃밭 농사는 내가 키워서 직접 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물을 심는 시기나 방법 또는 심는 위치 등 키우는 방법이 기존의 농사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을 빠른 시기에 생산하려는 상업적인 농사법과는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 텃밭에선 한 일항에 딱 한 작물만 심지 않아도 되죠. 상업적 농장에서 한 작물만 쭉 심는 이유는 아마도 농약과 비료를 작물에 딱 맞게 뿌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수확할 때 편리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텃밭 농사에서는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들을 다양하게 또 서로 어울리는 작물들을 함께 섞어가면서 자유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